자, 이어서는 지금 우리 이경수 위원님이 지금 둘이서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러실 것 같아요. 자, 퀀신. 네. 퀀트로 시장을 바라보고 숫자로 명확하게 시장을 진단합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퀀트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숫자로 시장 한번 쫙 훑어주신 그 컨텐츠를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또 실적하면은 우리가 또 숫자에 그 딱 한가운데 놓여 있는 구간이잖아요. 실적 발표 시즌이.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보면서 어떻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실적 발표 딱 정중앙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네. 실적 내용들 괜찮나요? 이제 한국은 좋고요. 네. 미국은 조금 살짝 우리가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았는지 조금 이제 어닝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이제 70% 정도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왜냐하면 이제 대형사들은 이제 많이 발표가 됐는데 네. 중소형주는 거의 이제 발표가 되지 않은. 그래서 실적 발표된 그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80% 정도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중소형주는 이제 실적이 아직 좀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실적이 나온 이제 미국 기업들하고 이제 한국 기업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은 이제 한 6% 정도 어닝 미스가 나왔고요. 한국은 한 7%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이제 미국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보시고 시가총액 순서로 저희가 나열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3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컨센서스 이거보다 서프라이즈가 얼마나 높았는지 아무래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에 이제 서프라이즈율이 상당히 좀 고른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일라이 릴리 이런 거를 제외하면은 약간 마이너스가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2분기까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3분기에 어닝 살짝 이제 6% 정도 미스하고, 근데 이제 팔란티어 또 잘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한 예상치 대비해서 보면 이제 6억 달러 나왔죠. 그래서 예상치가 5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한 20% 정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이제 감안을 해야겠지만 전체적인 큰 수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저기 서프라이즈율이라는 게 지금 제가 잠정치와 컨센서스 이거 다 지금 내용들 보면은 상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저게 마이너스가 찍힌 거죠? 아마존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을 처음에 했었던 것보다 실제 실적이 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컨센서스가 좀 높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적이 잘 나왔다 안 나왔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년 동기비도 중요하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왔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어떤 이익을 이제 살펴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이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개월 예상 이제 EPS 전망치 추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런 쪽 이제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미국이 좋은 상황인데 미국보다도 상당히 좀 월등한 이익 모멘텀이 한국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업종으로 보면 IT 쪽에 이익이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닝 상향 조정이 좀 부과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맨 처음 가져오신 표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퀀트 관련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네.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뭐 실적이라는 게 지금 11월 달에 우리가 3분기 실적을 보지만 이 과거에 확정된 데이터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조심스럽게 조망하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보시면 제목이 재밌어요. 미국은 6% 어닝이 미스가 났고 한국은 7% 어닝이 서프라이즈가 났다. 그런데 최근에 양 대표 지수의 모멘텀을 보면 한국이 훨씬 더 가파르고 좋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한국이 지금부터 시장의 눈높이가 빠르게 올라갈 거다. 내년에는 그 눈높이를 상당히 히트하기에는 희소할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미국은 이미 많이 높아진 눈높이를 선방했지만 미스를 나기 시작했다라는 건 오히려 내년에 미국의 투자는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이제 뭐 3분기 실적이 뭐 전체적인 그 큰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제 어닝 미스가 관찰이 됐다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어떤 기대치가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이번에 이제 실적이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엔비디아 죄송합니다. AMD 요 두 가지의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이제 나오는데 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라는 컨셉은 실적 시즌 직전에 컨센서스 추이를 좀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일단 내일 발표가 되는 AMD 먼저 봐주시면 실적 추정치 흐름이 3개월 전, 한 달 전, 일주 전, 현재 계속해서 좀 이제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높다. 팔란티어도 계속해서 이런 추정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AMD 실적 역시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할 수 있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저희가 이제 그 종목별 그 실적 시즌 직전의 추정치의 변화와 어닝 서프라이즈의 어떤 그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직전에 이익 추정치 흐름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우리가 추정하기에 상당히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한 달 전부터는 이익 모멘텀이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3개월 전보다는 상당히 좀 높게 이제 추정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엔비디아도 약간 컨센서스보다 약간 조금 이제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것이 석 달 전하고 한 달 전에 비교했던 게 석 달 전에 예를 들어서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컨센서스가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3분기 실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3분기까지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내년에도 투자를 하고 그럴 건데 만약에 이제 미스가 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내년 실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AMD 모두 다 내년 실적 추정치는 3분기 실적 추정치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3분기보다는 내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하고 AMD의 어떤 이익 모멘텀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약간 미스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기대감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엔비디아, AMD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만 가지고 오셨지만 저것을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AI 관련한 이 모멘텀이 내년에 전반적으로 더 커질 거다, 볼륨이 커질 거다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AMD, 엔비디아 이런 쪽도 중요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익 모멘텀, 죄송합니다. 미국의 전체적인 이익 모멘텀도 그렇고요. 이제 세부 업종별로 보더라도 이게 이제 한국하고 뭐 미국, 중국, 유럽 세부 업종들을 다 풀어가지고 네. 지금 이익 모멘텀이 잘 나오는 쪽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추린 겁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한국 반도체와 하드웨어가 그리고 그렇습니다. 에너지까지 맨 앞에 있네요. 예, 에너지는 이제 정유 업종이 네네. 되겠고요. 중국 반도체, 에너지가 한국유통. 정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정유 엄청 강조했잖아요. 제 주변에서 요즘에
그 우리 정유 쪽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를 윤재성 의원. 예. 다시 또 윤재성 애널리스트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는 네. 분들이 많아요. S에 그가 곧 소환되겠죠? 네, 네. 소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놀랍네요. 네, 여기서 표에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네.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한국은 워낙 또 지금 이익 모멘텀이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도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거의 이제 전 세계의 이익의 상향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던 것 역시 미국의 반도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뒤에서 언급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AI의 사이클을 보는 거에 있어서 두 가지의 그 모니터링 지표가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CapEx의 합산 추정치가 요게 상향 조정 폭이 좀 둔화되거나 하락하면 요때는 AI 피크의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보자. 아니면 또 요거 아니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매출액 합산치. 그러니까 OP 마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 65%에서 66%로 거의 고정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 자체도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매출액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올라가야 줘야 된다, 추정치가. 근데 지금 이제 요 기업들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이제 대형 테크 기업들을 이제 기반으로 했고요. 그래서 캐펙스 합산 추정치하고 매출액 합산 추정치가 요게 이제 반락을 하면 요때부터는 우리가 AI 피크를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 보시다시피 오히려 가속도가 좀 높아지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위에 꼭다리가 오른쪽으로 좀 기분 나쁜데 요거는 이제 어제 종가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요번 이렇게 요거보다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측정을 해야 요게 어떤 방향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으로 살짝 가리셨는데 저게 이제 꺾이는 저 부분을 요게 조금 이건 뭐야 이거 피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네네. 제가 예. 손으로 살짝 요 가리셨어요. 오른쪽으로 된 거는 이제 네. 그건 이제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른쪽 그 차트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내년도 매출의 합산 추정치 2025년 3월과 4월 살짝 슬로우 다운해서 방향성이 바뀌잖아요. 저 정도가 반락입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추정치의 전체적인 그 규모를 이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모멘텀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뭐 1개월 변화, 뭐 1주 변화 이런 식으로 보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게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꺾였다라고 하면 사실은 부담스럽겠죠. 근데 또 5월 때 또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단기적으로 또 꺾였다고 해도 일단은 센티먼트는 이 추정치가 좀 떨어지게 되면 AI의 센티먼트는 조금 훼손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캐펙스 추정치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을 왜 여쭸냐면 저 상황이 미국의 해방의 날이잖아요. 관세. 그래서 관세 때문에 캐펙스 매출의 합산 추정치가 반응을 했는데 에이펙에서 미중 간에 내년 11월까지는 관세 유예하자. 그러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기 때문에 내년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5월달, 6월달은 관세의 우려 때문에 센티먼트 측면에서 매출액 추정치가 조금 낮았던 것 같고요. 이내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그 전체적인 산업에 있어서의 그 향후의 전망을 봤잖아요.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하드웨어, 에너지 쪽에 있어서 이익 모멘텀이 강력하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준비한 자료도 있어가지고 앞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하이닉스, SK하이닉스의 역사적이고 또 이례적인 실적의 상향 모멘텀. 지금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이거 맞는 거죠?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맞습니다. 있는. 예. 네. 오류가 있을 수는 없고요. 예.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세부별 업종별로 봤을 때 한국이 지금 요 의미가 뭐냐면 1년 이후에 그러니까 26년도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년도의 이익 추정치가 1개월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요거를 측정을 한 겁니다. 한국 반도체가 거의 40%에 육박하는 이익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한미, 중, 뭐 유럽 이런 것들
제외하더라도 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이익 모멘텀이 높은 쪽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내년 OP 전망치 추이를 이제 보시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관찰이 되죠. 과거에는 이렇게 슬로우하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망치라는 것은 증권사들이 어떤 특정 애널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100%의 이익 추정치를 올렸다고 하면 증권사가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면 10%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요 컨센서스라는 것이. 근데 만약에 어떤 증권사에서 아직 리포트를 못 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상향 조정의 리포트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아직 못 냈다라고 하면 이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멘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는 그런 어떤 그 기운, 그런 모멘텀 이런 쪽이 반영이 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는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저희가 좀 이제 데이터를 좀 보시면 물론 이제 질문을 해주시겠지만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한국의 PER이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PER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PER을 많이 이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주가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높으냐,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퍼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퍼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 뭐 지금 MSCI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다시 11배 수준까지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의 어떤 반도체 이익 모멘텀, 그리고 한국의 이익 모멘텀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그 주가는 오늘도 뭐 오르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익에 대해서 40% 50%를 올리는 그런 측면이고 내년에 뭐 삼성전자 70조 그리고 하이닉스 또한 65조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정치가 불과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400% 500% 증가를 하는 수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측면이 좀 있다. 그리고 반도체를 좀 볼 거예요. 반도체 이 PER을 보면 더 떨어졌죠. 급락했어요? 9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PER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주가,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이제 한국 주식을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요 레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PER 수치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내년도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70조 원 정도의 돈을 번다면 현재 평균적으로 한 11배를 준다. 근데 이 리레이팅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뭐 100만 딕스의 지금 TP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의 PER이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순간에서 그러면 반도체랑 주도주는 계속해서 PER이 내려가는데 그 이외에 코스닥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주는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라고 서두에 말씀 주셨지만 지금의 코스닥을 위시한 이 중소형주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왜 그러냐면 오랜만에 저희 이경수 의원이 오늘은 오를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제가 깜짝 놀래갖고 한번 아니 여쭤보는 왜냐면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4,200 넘었고 막 SK하이닉스가 10% 급등하는 거 보고 놀랐는데 이 차트를 보고 나서 퍼가 급락한 걸 보니까 신기하죠. 위원님이 왜 네. 그렇게 음. 진짜 툭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네. 저는 이 차트를 보고서도 못 믿겠어요. 아니요. 데이터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코스닥이 좀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뭐 대장주 잘 갈 것 같아요. 음. 지금 시점에서 연말까지 나왔는데 네. 키 맞추기 등등 뭐 상대가 또 벌어졌다 등등 코스닥. 코스닥 중소형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측면으로 보면 네. 중소형주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이익이 대형주 혹은 쏠렸죠. 반도체에 쏠려 있는 측면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물론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낙수 효과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쵸.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군들이 내년 실적을 갖다가 40% 50%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흐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모든 기업들을 다 풀어서라도 1분기 죄송합니다. 1분기가 아니고 내년 실적에 대한 1개월 변화율이 1, 2위가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 1, 2위가 이익 모멘텀 1, 2위가 된다라는 측면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기 위해서 오히려 중소형주를 팔고 그쵸.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음. 약간 좀 베타 효과라고 하나요? 약간 네.
스펀지 효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아들이겠죠. 그렇죠. 노점을. 그리고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이 종목군들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뭐 새로운 내가 이제 여유의 현금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매수를 하겠지만 네. 그렇지가 않고 주식 안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훨씬 낮을 것이고 더 많은 종목군들을 팔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주 두 주 사고 이런 컨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수급의 어떤 그 스펀지 효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역할로 인해서 중소형주는 조금 더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이익 추정치의 변화는 횡보 내지는 하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 3년 동안 우리 리테일 쪽에서의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없으면 상대적인 포모 아닌 포모 왔었는데 올해부터 앞으로 2, 3년 동안은 전자닉스가 있는 포트와 없는 포트는 뭐 상당히 천당과 지옥으로 오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제가 코스닥 개별 종목들을 꽤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최근에 좀 정리해서 대형주로 좀 옮겼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갔으니까 이제 코스닥이 1000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진짜 이 위원님이 보여주시는 이 데이터들을 보면은 대형주, 특히 반도체 대형주들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제까지 급등한 거 보면서 아 이제는 좀 부담이 있겠지 싶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이익에 대비해서 주가는 지금 이 표현이 매우 낮다. 이게 굉장히 매우 낮다니 지금 그만큼 예. 이제 이익의 추정치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널리스트들이 모두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리포트를 썼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글로벌 IB에서도 상당히 좀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고 네. 오히려 컨센서스가 지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다 나와서 어느 정도의 이 수치가 나오면 이거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뭐 삼성전자 내년에 뭐 이제 80조 얘기도 나오고요, 하이닉스 70조 얘기도 나오는. 갑자기 지금 10조가 더 하나씩 늘어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한국의 이익 모멘텀의 핵심이다. 그래서 올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의 7할, 8할은 이런 반도체의 업황 개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당 관련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 네. 지금 이제 배당 분리 과세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확정이 되는 수준이고 배당 소득세의 최대 세율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35%에서 이제 25% 양도세의 대주주 양도세랑 이제 동일한 25%로 하향 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여당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논의를 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지금 배당 성향이 한국이 21%입니다. 예. 글로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네. 요게 이제 중국이 30%가 이미 넘어가 있는 수준이고 일본은 35%, 미국도 한 40% 정도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어떤 그 잠재적인 어떤 배당 모멘텀 이런 것들도 계속 기대감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리테일 수급입니다. 리테일 수급. 예, 지금 이제 리테일 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기관하고 개인들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 와. 그런 측면하고 좀 비슷합니다. 지금 증권 고객 예탁금은 이제 상당히 좀 높아지는 거의 사상 90조에 최고치를 넘어선 거잖아요. 사상 저거 최고치입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 90조에 근접을 네. 했습니다. 88조, 89조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역사적 최고가. 고객 예탁금은 이게 리테일 자금입니다. 이제 대기 자금이죠. 네. 언제 주식을 사야 되냐. 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올라가니까 일단은 이제 조금 눌리면 살까? 아니면은 올라가면서 내가 시장가 매수를 해? 약간 이런 컨셉으로 일단 옮겨 놓은 겁니다. 네. 옮겨 놓는 수치도 계속해서 가파르게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 네. 관찰되고 국내 펀드가 상당히 좀 저는 놀라웠어요. 간만에. 네, 국내 펀드의 설정입니다. 펀드가 지금 붐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펀드가 잘 안 팔린다. 네, 펀드 잘 안 팔리고 ETF만 펀드가 하잖아요, 우리. 왜 이렇게 많이 팔려요? 거의 이제 100조 원에 근접했습니다. 요게 무슨 이제 이유죠? 예전에 그 금융위기 이전에 펀드 붐할 때도 이렇게 100조 원까지는 안 갔거든요. 네. 한 80조 정도 되는 수준이었는데 요 얘기는 대형주?
ETF도 하지만 펀드도 가입을 많이 한다는 거고 우리 퇴직연금 있잖아요. 거기서도 채권에서 빼가지고 약간 펀드를 가입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 자료는 사실 저희 내부에서 엄청 중요한 자료인데 네네. 자금의 그레이트 로테이션,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증명하는 올해 참 채권에서 돈이 많이 빠져서 주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펀드와 리테일 자금이 저렇게 많다는 건 잘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될까요? 아, 뭔가 이게 딱 고정을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는 그런 수급이 아니라 마중물 역할을 진드컨이 하는. 이제 네. 머물러 있을 수급이 지금 유입되고 있다.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레벨업 지수가 레벨업 됐을 때 네. 개인들이 상승을 기여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개인들이 상승 기여도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가 개인들은 기관하고 외인들이 팔 때 사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기관들하고 외인들이 팔았을 때는 지수가 빠졌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개인들이 샀다라고 하면 요 큰 이제 코스피 시장 자체를 개인들이 상승하면서 이걸 끌어올렸다는 기여도 상승 기여도가 높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기여도가 최근에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 ETF 수급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ETF 수급이 개인 ETF 수급 금융투자 순매수로 잡힙니다. 금융투자 순매수가 모두 다 개인 ETF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 부분을 지금 개인들이 ETF를 매수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운용사의 그 운용을 지시를 하면 증권사 이제 창구가 뜨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ETF를 매수를 하면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은 증권사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 증권사 그 ETF의 그 구성을 맞춰서 뒤로 이제 ETF 한 주하고 운용사하고 이제 스왑을 하는 거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거, ETF를 매수하는 것은 금융투자가 많이 잡히는데요. 최근에 상승 기여도의 핵심은 개인하고 금융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본다면 사실은 개인 리테일 측면에서의 어떤 수급 모멘은 상당히 좀 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채권에서 그 주식의 어떤 그레이트 로테이션을 말씀을 주셨지만은 부동산에서 이게 조금 이제 로테이션이 되는 측면도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돈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일단 그런 그거를 데이터들이 이제 있어요? 계속해서 좀 찾아보겠지만은 네.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자산군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1년 수익, 3년 수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3년 동안 뭐 계속 빠지고 있는 거, 1년 동안 빠지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투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3년 동안 요거 기준과 그러니까 주식의 어떤 수익률하고 서울 부동산 주식 그 부동산의 어떤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주식이 지금 상당히 좀 월등하게 그쵸. 높은 수준이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수준이 있는 거죠. 그렇게 높아지는 자산을 갖다가 이제 매수를 하려는 그런 심리 자체가 포모를 자극하는 심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어떤 자금 플로우는 상당히 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안에서의 그 가계 자산 안에서 주식의 비중 자체는 15%에서 20%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고 그것도 해외를 포함한 수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주식의 비중 자체는 10% 이하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뭐 물론 이제 미국 같이 뭐 40% 50% 자국 기업들의 주식을 사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한국은 조금 이제 주식의 어떤 그 붐을 통해서 가계 자산도 좀 이제 주식으로 좀 많이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말씀 제가 드린 그런 수치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개인도 중요하고 그 말씀해 주셨던 펀드 그리고 ETF로 들어오는 금융투자 이런 수급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시장에 강력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유입될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과거 이제 일본 시장에 있어서 엄청난 이제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도 지금 상법 개정이든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외국인들도 지금 돈 싸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올 초부터 계속 들었는데 외국인 자금의 추이는 어떻게 요즘에 좀 유의미한 변화가 좀 있습니까?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에 네. 상당히 민감하게 네. 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강세를 좋아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환율이 올라가면 워낙 약세죠. 네. 그러면서 외인들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절대적인 이익 자체를 내년에 거의 이익의 반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해서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을 자극시키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한국은. 그래서 그런 측면이 또 반영이 되면 외국인들은 원화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디커플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약세면 외국인들이 팔아야 되는데 좀 덜 파는 측면, 그리고 워낙 강세일 때는 더 많이 사는 그런 측면이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은 조금 오히려 워낙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주한테 상당히 이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펀더멘털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오히려 작용을 한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에 계속 좀 매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글로벌 안에서 한국의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1%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글로벌적인 어떤 그 펀드들이나 이제 뭐 연기금 쪽이라든지 글로벌 쪽에서 한국 주식을 거의 담지 않는 컨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다 보험적 자산 배분을 합니다. 다 기업들을 다 작 국가들의 어떤 탐방을 다니면서 그들의 어떤 모멘텀을 측정하기보다는 그냥 주가가 올랐으면 그 비중만큼 산다. 그 시가총액 비중만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보험적 자산 배분인데 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지금 너무 눌려 있다가 올라왔으니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언제부터 할까요? 그것은 뭐 대중은 없지만 보통 자산 배분의 핵심은 분기 자산 배분, 연감 자산 배분, 3년 자산 배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중기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 상승을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내년 초라든지 뭐 내년부터 이런 글로벌 자산부를 리밸런싱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주가가 올랐던 이제 한국 주식을 오히려 담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연기금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그렇죠. 내년 상반기에 무지막지하게 들어올 개연성 그렇죠. 있다. 지금 8% 남았어요. 18%라니. 5,000피까지. 저는 진짜 이 기세라면 연내 5,000피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는 거 아니었어요, 연내? 말씀하셨던 이런 데이터도 두고 보면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랐던 뭐 반도체를 이제 제외를 하더라도 리레이팅이 핵심이었잖아요. 한국이 어떤 이제 정상화된다라는 네. 부분, 그리고 이제 배당이 올라가면 주가 수익 모델 측면에서 보면 배당이 가장 맨 위에 있습니다. 배당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가의 가치라든지 밸류에이션 높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 배당 컨센서스가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례로 보면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에이펙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제 관세 협상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네. 큰 빚을 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잘 생각을 해보면 네. 빚을 줬다는 얘기 굳이 왜 할까? 갚겠다. 빚을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오. 그러면은 엄청 정치적인 해석이 배당을 네네. 배당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더 올린다. 아. 지금 그리고 현대차하고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지금 실적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들 거기에서 배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 이 배당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경수 위원님의 이 발언은 오늘 현대차와 그러니까. 현대차 우선주의 주가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아니 나는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 말미에 생뚱하게 갑자기 현대차 네. 사야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익도 자, 투자의 판단 고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익도 내년 추정치가 또 반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현대차, 기아차가 내년 실적 추정치를 계속 하향 추정했거든요. 네, 올렸어요.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저는 물론 펀더멘탈 그리고 관세 협상 그 때문에 P 때문에 올라간다. Q도 뭐 어떻게 보면 네. 로봇도 신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된 측면도 있고 핵심은 연말 그 배당 공시 네. 내년 초가 되겠죠. 2월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배당 상향 공시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배당 성향 자체가 20% 수준밖에 안 돼요.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는 배당 수익률 6%, 네. 현대차는 5%, 배당 수익률 높죠. 근데도 배당 성향이 20% 수준이라서 네, 올릴 수 정부안 있다. 기준으로 보면은 분리과세를 지금 못 받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올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 막 하다가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네. 현대차에 대한 또 그러니까 비교. 이번에 정부가 네. 에이펙 회담에서 관세를 낮췄기 때문에 한 5조 원 정도의 세이브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그거를 이제 또 배당으로 기대 현대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네요. 자 오늘 우리 글로벌 인터뷰 콘신 하나증권 이경수 퀀투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셨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모든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결국에 국장에서 이게 뿜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또 국장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출렁이게 되면은 또 얼마나 빨리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게 될지가 궁금한 상황인데요. 이런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시켜드리고 또 인생의 지혜도 함께 채우는 시간 위즈덤 컬리지 2026 저희가 얼리버드 기간이 지나면 또 가격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가장 빨리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가격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제 저희 마이크 샌델을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연사진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 링크 확인하셔서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